저는 올해 36, 결혼한 지 10년 된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과 연애를 하며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야, 너.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낯설어서 그러시겠지. 시골 분이시라 말투가 투박하신가 보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려 했어요. 결혼 준비는 양가 도움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순금 24K 예물 세트는 챙겨와야지.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서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그때부터였을까요?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예물 세트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기뻐했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챙겨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제 행복감은 순간 무너졌습니다. 입덧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 날에도 저는 남편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말하셨죠. 괜히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마라. 남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숨을 참고 버티던 어느 날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배가 뭉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기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바로 제왕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절대 안 돼. 자연분만 해야 애가 똑똑해진다. 몸 상하면 평생 고생이야.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목숨과 아기가 걸린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남편이 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눈물이 줄줄 흐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 이름을 서윤이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복덩이야. 이름은 복권으로 해. 복권 사면 돈 들어오잖아. 그 황당한 말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어머니는 단식 투쟁까지 하며 복권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죠. 결국 우리는 족보에는 복권으로 올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 저는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맙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직접 반찬을 해오셨습니다. 시골에서부터 몇 시간을 달려와서 싸다시피 가져오신 반찬들이었죠. 저는 그날 퇴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반찬 어디 갔어요? 머리카락 붙은 걸 어떻게 내 아들한테 먹여? 다 버렸지.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손수 다듬고 양념한 나물, 정성껏 만든 장조림. 그 모든 게 쓰레기통 속에 뭉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툭툭 치며 말했죠.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저런 걸 음식을 만들었다고 들고 오니. 저는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려다 순간적으로 밀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저를 세게 때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식이 바닥에 흩날리고 그 냄새와 함께 숨이 막혔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때렸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무릎 꿇고 빌어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후, 아니, 제 인생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더군요. 그런데 그 희생이 당연시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나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와 친권 조정 신청서, 그리고 수년간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리하십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두지 않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지냅니다. 상처는 깊지만 더는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을 가진 나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용기예요.